부산에서 벌어지는 2차전 경기 제18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입니다. 각국에 출전했던 선수들의 명단이 보이고요. 한국의 세 번째 주자는 강동윤 구단입니다. 이제 이 대국장 안에 강동윤 구단과 판팅이 구단만 있는 거죠. 네, 뭐 기록자도 있고 합니다만 프로기사는 대국자가 유일하죠. 이하죠. 오늘 대국은 김수장 구단이 심판을 맡으셨네요. 보통 이제 심판이 대국 개시 선언을 하고 이제 기자들이 정해진 촬영 시간까지 촬영하는 것을 본 이후에 기자들의 퇴장을 알리면서 심판도 대국장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두 칸 벌리는 수. 상변 쪽에 이 애매한 곳을 받지 않았을 때 떠오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고요. 지금 저렇게 두 칸을 벌리면서 일단 좌변에 있었던 약해 보이는 백 한 점이 좀 안형을 갖추는 그런 느낌은 들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정말 판팅이 구단이 손을 많이 돌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손을 돌리는 착점의 선택은 대부분 실리적인 수들입니다. 판팅이 구단이 오늘도 역시 잘게 쪼개는 바둑을 보여주고 있는데 강동윤 구단이 이제 붙여 나가야겠죠. 한 판의 바둑으로. 네. 그 중앙을 좀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그런 수단이 보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중앙 쪽의 흙의 모양을 집으로 만든다 하면 약간 좀 허황된 느낌도 들고 네. 너무 넓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은 드는데 저는 이런 바둑을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중앙 쪽이 너무 넓고 어떻게 경영해야 하는지 어려워서, 그리고 이런 바둑을 많이 둬보지도 않아서 이런 식으로 흐름이 짜이면 아, 일단은 좀 힘들겠다. 형세 유불리를 떠나서 좀 운영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강동윤 선수가 두었던 대국들을 보면 특히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중국 리그에서 흑번으로 이기는 패턴을 보면 중앙 쪽으로 두터움을 쌓고 나서 그 두터움을 이용해서 집을 만들든 혹은 공격을 하든 그런 식으로 승리하는 패턴이 특히 올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강동윤 구단의 중앙 경영에 좀 기대를 걸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판팅이 구단도 열심히 실리를 차지하기는 했지만 또 이런 집들이 막상 세워보면 몇 집 안 돼요. 네, 그렇죠. 뭐 초반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첫 수부터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실리적인 수만 선택을 한 것 같지만 막상 이제 집을 세워 보면요, 아까 이쪽은 이제 건너붙여 끊으면 5집밖에 나질 않았죠. 그리고 흙집이 이쪽에 불기 때문에 이쪽을 제외하면 거의 집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한 10집, 이 부분도 한 10집, 20집, 이 부분은 뭐 집으로 세기도 좀 애매합니다. 흙이 항상 이곳 급소를 가고 치중 간다든지 파워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 3집 정도 세주고요. 23집에 이곳도 완벽한 집이라고 하기에는 주변 두텀 여하에 따라서 약간은 좀 얇아질 수가 있지만 당장의 확정간 한 15집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큰 집이네요. 네. 38집 정도 백집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뭐 이런 부분까지 쳤을 때 이제 한 40집 정도니까 40집이라면 사실 그렇게까지 집이 많이 난다고 보긴 어렵거든요. 또 이런 바둑은 또 백이 거의 굳혀져 있는, 네. 더 이상 늘어날 공간이 잘 안 보이는 바둑이잖아요. 물론 이제 베개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흙은 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실 네. 할 말은 없습니다. 흙이 당장은 집이 없는데 이런 부분의 발전성에 좀 기대를 걸어봐야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흙이 이런 식으로 한 칸 띄고 늘어서 쭉쭉 늘어간다면 중앙은 단번에 이제 흙의 세력관 안으로 가둬지게 되고, 흙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패턴은 지금 이런 압박을 통해서 백에게 하변 지킴을 강요하고 나서 또 좌변 압박을 통해서 이곳이나 혹은 뭐 이렇게 덮어 씌우는 수도 될 수가 있고, 이쪽의 압박을 통해서 뭐 2점을 잡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중앙 쪽에 좀 두텀을 쌓고 그 다음에 이쪽을 씌어가는 그 패턴이 흙의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입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흙이 운영하기가 편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바둑에서 이제 말로 운영을 하는 것과 또 실제로 운영하는 건 좀 다르니까요. 말만큼 쉽진 않습니다.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바둑을 제가 흙을 들고 둔다고 치면 정말 갑갑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판팅이 구단의 선택의 기로입니다. 지금 하변 쪽을 단순하게 이렇게 지킬 것 같진 않아요. 좀 더 효율적으로 이 흙의 약점을 노리면서 지키든지 혹은 손을 빼는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그런 식으로 됐을 때는 하변에서 어떻게 풀어가는가가 두 선수의 승부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중앙 부분 조금 두터워지고 한다면 두 칸을 벌려 자세를 잡기는 했지만 좌변 백 두 점도 약한 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래쪽에 붙여서 넘는 것과 중앙 쪽을 이쪽이든 이쪽이든 이제 한 칸 띄어서 진출하는 것을 맛보기로 하면서 이 두 점의 안형을 갖추고 있는데 주변의 흑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 두 점은 뭐 완벽한 돌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판팅이 선수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좀 더 이 한 점을 끊는 약점을 노리면서 뭐 지키면 그때 지키더라도 최대한 흙 진영 쪽으로 파고들면서 사는 그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1번이고요. 아예 그냥 이 장면에서 손을 돌려서 뭐 이곳을 두든 뭐 이쪽을 밀어 올리든 좀 더 이제 하변탁에 자신 있다고 보는 그 작전이 2번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네. 그럼 백이 손을 돌렸을 때 하변에 어떤 식으로 공격이 가능한지 저희끼리 한번 먼저 볼까요? 일단 이쪽을 두는 것은 끊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앞서 살펴보았을 때도 이런 식의 변화였잖아요. 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을 때에도 백이 이 세 점을 버릴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흑돌이 하나 여기 있습니다. 그럼 더더욱 버리긴 좀 쉬워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이 붙이는 변화도 좀 어렵고요. 밀어가고 또 하나 밀고 그때 이런 식으로 두는 그런 수법이 일단은 떠오릅니다. 앞서 이 붙이는 수도 봤습니다만 지금 뭐 그런 타이밍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곳을 끊어가기 전에 뭐 흙이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 정돈시키는 것이 득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을 때 방금 전에 이제 백이 호구치는 여기까지 진행이 된다고 보고 네. 이 장면에서 흙이 뭐 이렇게 마늘모를 두거나 했을 때 위험한 거 네, 아닌가요? 막상 공격이 강렬해 보이긴 하네요. 그럼 이제 백도 이런 끊는 수 등을 통해서 뭔가를 풀어갈 텐데 아니면 원래는 집으로 손해이지만 지금은 이 하변 사활이 승부라고 본다면 이런 곳을 호구치고 젖혀있기 전에 이런 곳을 먼저 늘어놓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럼 여기를 끊을 때 좀 사활이 달라지죠. 아, 네. 원래는 이 교환이 없을 때에는 나중에 늘면 이 한 점을 버리고 계속 이쪽 단수 치고 안에서 살고 공격을 하는 그런 진행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백이 손을 뺐을 때 흙이 공격감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 이제 두 선수는 머릿속으로 계속 그려봐야 되고요. 지금 이 진행만 한 30수 그려봐야 되네요, 머릿속으로. 네, 뭐 일감으로 쭉 보이는 진행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30수 정도는 읽어봐야죠. 받아둡니다. 저 수는 약간 의외의 선택입니다. 안으로 받아뒀어요. 저렇게 받았을 때는 흙도 그냥 손을 빼서 좌변 쪽으로 향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받는 것은 흙이 어떻게 보면 좀 원하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네. 판팅이 선수도 뭐 손 뺀다든지 혹은 중앙 쪽으로 파고들면서 산다든지 반발을 할 것이라고 봤는데 저 수는 제 생각에는 약간 의외입니다. 자, 하변 사활이 떨린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판퉁이 구단. 이제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운영을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시나리오는 그려지는데 이제 세세한 부분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 어깨 짚는 자리 참 좋아 보였거든요.
이렇게 어깨 짚거나 이렇게 어깨 짚거나 둘 다 가능은 하지만 네. 항상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깨 짚었을 때는 백이 반발을 하고 나서 다음에 여기를 찌르고 있는 것이 늘 남아 있어서요.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여기 단수가 100%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자신의 약점도 노출이 되는 수법이기도 하고요. 상변을 이 정도로. 네, 그냥 상변을 가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 어차피 건드려도 좀 애매하다고 보고 아예 상변 쪽으로 갔고 이렇게 한 칸 띄어서 누르는 것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수법인데요. 네. 이 수와 비교를 해보면 중앙 쪽은 한 칸이 두 칸이 된 만큼 백이 터져 나오는 약간의 뒷맛은 생겼습니다만 이 상변까지 곁들여서 지키는 데는 이 수가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 백이 나와서 젖히는 수는 없는 건가요? 나와서 젖히면 흑의 입장에서는 뭐 일단 무조건 끊는 것을 봐야죠. 그때 백이 단수치고 지금 뒤로 가는 것은 백도 뭐 별 것은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밀어가는 것까지는 봐야 하는데요. 이것은 일단은 뭐 한눈에 봐서는 판단이 잘 안 됩니다. 아, 이 정도 그려지면 백도 중앙으로 들어오기는 떨릴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백도 그냥 중앙을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좀 하책이고요. 지금은 흑의 형태가 넓긴 합니다만 아직 흑이 좀 미완성의 형태이기 때문에 흑의 엷은 곳을 이용해서 뭔가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파고드는 그런 작전 쪽으로 세워봐야 합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약간의 신경이 쓰이고 이 두 칸 사이도 좀 신경이 쓰이고 중앙을 넓게 지켜놓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은 많습니다. 네, 지금 아까 이제 백이 이곳을 밀고 젖히고 좌측으로 쭉 밀어오는 변화도 상당히 어려워 보여서 제가 한참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그냥 붙이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저 붙이는 수는 이쪽을 막는다면 호구쳐서 보통 때라면 좀 상상하기 어려운 수법이긴 합니다만 여기를 뒀을 때 이렇게 있고 늘면 쭉 밀어서 좌측의 흑돌이 아직 못 살아 있고 네. 또 이곳에 끊고 단수치는 이 활용이 있어서 이쪽도 흑의 손 빼기 어렵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흑이 그것이 두려워서 이쪽으로 는다면 제가 애초에 그렸던 그 변화와 똑같이 진행이 되죠. 아까 세어봤을 때 백집이 한 40집 정도 됐는데 그 중앙 지키면 50집 정도 마련될까요? 일단 이제 중앙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상대가 깎아 들어가면서 상대의 집도 좀 늘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만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애초에 여기를 10집을 쳐줬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여기까지만 했을 때 이미 15집입니다. 한 5집 늘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단순하게 이제 중앙 집 모양만 본다면 흑의 입장에서 조금 욕심을 부리면 이제 이 정도 선으로 집이 난다면 굉장히 잘 났습니다. 네. 이건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집이라고 볼 수도 아, 있지만 불가능한가요? 왜냐하면 백이 그냥 단순하게 이곳을 두고 한 칸 띄고 이렇게 붙여도 뭐 최대한 잘 막아야 아까 그 정도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백이 이런 식으로 붙이는 수, 먼저 뭐 들여다보고 뭔가를 하는 수 여러 가지가 있어서 불가능에 가깝긴 합니다만 가장 이상적으로 그린다면 이제 그 정도까지 집이 나겠고요. 또 이쪽을 이렇게 집을 그려본다면 네. 나중에 이런 식으로까지 집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6칸이죠. 여기까지만 해도 거의 50집이네요. 이 아래쪽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이 네모난 형태만 네. 한 50집,
거기에 조금 더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도 이제 좀 있죠. 이 부분의 집은 세지 않았습니다. 예. 흙집은 여기까지 셌을 때만 이제 50집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보면 일단은 얼추 개가 쪽으로 맞춰지긴 합니다. 이 정도면 잘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글쎄요. 방금 전에 진행대로 간다고 해도 사실 약간은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먼저 좌측에 있는 102점을 공격 가서 좀 더 좋은 자세로 그 부분을 틀어막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의 아쉬움인데요. 강동 구단이 강하게 막았습니다. 호구를 쳤을 때 네, 이때가 좀 문제죠. 단수 한 방은 기분 좋습니다만 여기서 후속 수단이 없다면 그때는 중앙 쪽이 좀 터지겠습니다. 느는 것이 계속 밀어서 좀 곤란하다면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백이 기분 좋게 중앙 쪽으로 탈출한 자세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흑의 입장에서 좀 더 강하게 둔다면 여기를 호구 칠 때 이쪽을 틀어 막는 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수는 백이 이쪽을 끊어서 이 한 점을 공략하든 이쪽을 끊어서 좌측의 흑도를 공략하든 네. 이제 좀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 수인데 이제 이쪽을 틀어 막고 나갈 때 이쪽 부분이 이제 단수가 선수가 아니라는 것이 흑의 좀 불안 요소입니다. 버리기에는 많이 큰가요? 아니요, 만약에 살릴 수 없다면 버리는 것까지도 생각은 해봐야겠죠. 뭐 어쩔 수 없으니까요. 일단은 좀 크다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뭐 제가 개가를 해본 것은 아니라서 이렇게 진행된다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느낌은 백이 우세한데요. 한번 대략적으로 세워볼까요? 흑집이 한 80집 정도 나네요. 다 집이 난다면 한 80집 정도. 정말 많이 네, 났는데요. 엄청나게 큰 집이죠. 이쪽에 백집은 앞서 살펴보았던 이 부칠인 수가 들어간다면 뭐 비슷하다고 보고요. 흑집이 불어나는 것과 백집이 비슷하다고 본다면 근데 대신에 이런 곳이 집이 난다면 이제 이런 자리가 거의 백의 권리라고 봐야 합니다. 네. 자, 아까 형태로 놓고 본다면 우상기가 11집이었고요. 17, 32, 40, 50, 60, 70, 72, 74, 이른이 75. 넘나요. 일단 뭐 이렇게 본다면 75. 그냥 대충 세어 모았을 때는 뭐 집으로 비슷한데요. 네. 백선이기 때문에 약간 백이 편해 보입니다. 큰 차이는 아니네요. 넉 점을 잡으니까 백집도 많이 늘어나네요. 네, 애초에 그 부분의 백의 형태를 이쪽을 한 10집, 이쪽을 한 두세 집 이렇게 봤을 때 40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또 반발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약간 의외네요. 방금 전에 그 진행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일단 모양 흙도 젖혀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고 잇고 이을 때 그때 좌측을 끊고 나오는 이런 변화를 보고 있을 것 같네요. 지금 버리면 아까 호구 쳐서 잡았던 것보다 조금 더 크게 잡는 건가요? 큰 차이는 없죠. 지금 백의 형태가 이렇게 되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네. 아까는 이곳이 백돌이고 이렇게 된 거니까요.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만약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네, 이것이 어떨지 봐야겠는데요.
아까 형태와 비교를 해보면 백이 이 변화가 약간 낫다는 생각은 드네요. 이 부근의 흙이 이렇게 누르고 한 칸을 띄었을 때 자세보다 조금 좁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미세한 집승부였다면 흙도 이 길은 안 되겠네요. 네. 네, 지금까지 흐름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약간 백이 두기 편해 보입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이런 흐름에서 흑번을 좀 어려워하는 그런 면도 살짝 계산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스스로 생각해 보는데요. 이런 두터움을 운영하는 걸 좋아하는 기사들이라면 또 흙을 쥐고 싶어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5대 그런데 5인가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결정하는 게 지금 당장의 이 상변 쪽 최대 승부처인데 당장 저 상변 쪽이 어떻게 처리가 될지가 한눈에는 명확히 보이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쪽을 젖히고 젖힐 때 좌변부터 못 가나요? 두 점 공격하자고. 이쪽은 근데 두 번 연타한다고 해서 뭐 완벽하게 이 두 점을 확실하게 제압했다 그런 것은 아니라서요.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그쪽 활용할지가 참 어렵고 제가 볼 때는 그 작전은 좀 불확실합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 저도 지금 깊게 읽은 것이 아니라서 확신은 들지 않는데요. 이런 장면에서 이제 이런 쪽을 붙이고 좀 반격을 가하면 그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기 쉽게 차단부터 해볼까요? 여기를 찌르고 나갈 때 이렇게 한 점을 끊어 잡는 것은 이거는 딱 걸리는군요. 네, 딱 이것이 흙이 가장 먼저 보는 건데요. 네. 백이 이렇게 두진 않겠죠. 차단을 안 간다면 넘어가는 방법은 있나요? 그래서 이제 백이 유력한 수법 중에 하나가 여기를 끊고 지금 여기를 따내면 이쪽을 끊김 당하니까 네. 이 장면에서 이 중앙 쪽을 끊는 것이 떠오릅니다. 그럼 따면 뒤에서 돌려칠 수 있으니까 흙은 이어야 되고 이 교환에 의해서 이제는 끊는 수가 사라졌죠. 이렇게 된다면 흙이 좀 곤란하겠네요. 그렇다면 붙이는 수도 흙이 통하진 않습니다. 네. 일단은 막았습니다. 백이 젖혔을 때 이때가 문제인데요. 네, 이쪽을 끊고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결국은 계산적인 승부로 돌입을 하게 되는데 네. 아까 제가 생각했던 그림보단 백이 좀 더 잘 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 점이 좀 불안합니다. 선수를 쥐고 좀 큰 자리 없나요? 근데 지금 이쪽이 좀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터져 나오는 수 자체가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장면에서도 여기를 막는 것이 정수일지 모르는데 틀어 막는다면 아까도 이쪽을 틀어 막으면서 흙이 후수였고 지금도 틀어 막으면서 후수인데 아까보다 백이 좀 잘 된 느낌이 있습니다. 서로 80집 가까이 나는 그런 거대한 모양이기 때문에 아까는 뭐 제가 너무 빨리 개가를 해가지고 뭐 정확하게 형태를 진단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제 느낌은 백이 약간 편해 보여요. 지금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네, 제가 계속해서 이쪽을 먼저 끝낸 이유는 혹시 이제 그냥 이었을 때에는 흙이 이쪽 단수를 치고 이렇게 처리가 되고 나서 뭐 지금 이쪽에 돌파하는 반발도 있고 이 두 점을 압박하는 그런 식의 싸움을 흙이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흙도 겁납니다만 이건 백도 겁나죠. 그래서 어차피 백은 이쪽에서 단수 칠 생각은 거의 없으니까 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켜보고 있습니다. 네, 거의 필연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흙이 이쪽 부분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좀 애매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서로 속 편하게 지킨다면 이런 식으로 지킬 수가 있는데요. 계산을 해보죠. 11집. 이쪽은 흙이 이쪽을 누르기 전에 미리 교환시키는 것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만 본다면 득인데요. 주변에 어떤 두터움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애매합니다. 어쩌면 건드리지 않는 것이 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 이제 이쪽을 백이 어디까지 파고 드느냐가 남아있죠. 그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여기도 아까 제가 계산한 것보다는 이렇게 붙여서 끝내게 하는 것이 좀 득일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대략 이런 식으로 돼서 네.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흙이 틀어 막을 수 있다고 봐야겠죠. 가장 알기 쉽게 이런 식으로 된다면 백의 입장에서는 좀 불만입니다만 일단 계산을 위해 이런 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쪽까지 한 78집 나고요. 80, 한 87집 정도 봐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아까보다 7집 정도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아까는 이제 이 부분을 100집도 안 세고 흙집도 안 셌었죠. 그렇게 보면 5집은 제외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을 전부 계산을 넣었고요. 100은 5, 24, 30, 39, 40, 50, 60, 70, 80, 82집. 딱 여기까지가 82집입니다. 82집이 약간 두텁다고 보면 돼요. 82집 정도. 그렇다면 이렇게 네. 진행이 되었을 때 제가 보기에는 덤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것도 좀 백이 불만인 그림이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제 백이 다른 것은 큰 불만은 없고요. 이 부분을 느낌상은 좀 더 파고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가장 쉽게 정리를 한 것에 대한 불만이었죠. 그렇게 본다면 이 진행 말고 다른 진행을 찾아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끊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다른 진행을 찾아낼 수 있을지. 만약 이 바둑이 뭐 10초에 한 수씩 둬야 하는 그런 속기 대국이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쭉 흘러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양쪽에서 모두 일감으로 볼 수 있는 변화인데요. 이제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한다면 그 변화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좀 틀어가겠죠. 바둑 시작한 지 이제 2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쯤이면 어느 한쪽은 초읽기에 몰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초반에는 그래도 백이 조금 더 시간을 들였던 것 같은데 평소의 모습으로 보면 두 선수의 어떤 속기나 장고의 성향으로 봤을 때는 시간을 비슷하게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강동윤 구단이 한때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장고파 기사였다가 그래도 어느 순간부터는 좀 시간 관리를 하더라고요. 장고파 기사였었어요? 강도영 구단은 상위 랭커 중에 가장 시간을 많이 쓰는 기사였죠. 저는 속기기전에서 우승한 경우가 많았대서 속기파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 바둑 리그에서 강하고 네. 속기 기전에서 우승을 많이 하긴 했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각자 처음 시작부터 서로 초읽기에서 시작하는 그런 속기 대국에서 이제 성적이 좋은 거고요. 네. 각자 3시간이 주어지는 시합에서는 강도영 구단은 상대보다는 한참 먼저 초읽기에 몰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편이군요. 그래서 조치훈 구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일본에서 손꼽히는 장고파 기사였지만 일본에서 속기 기전을 가장 많이 우승한 기사였거든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케이스였군요. 아, 강도영 구단 반발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서로 큰 모양을 내는 그런 식의 진행으로는 평범한 진행으로는 약간 불리하다고 보고 네. 강도영 구단이 틀어갔습니다. 이 자리는 그래도 너무 아픈데요. 네. 이제는 좌측에 있는 102점을 어떤 식으로든 흑이 잘 공략하는 것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 승부는 좀 불안한데요. 지금의 이 승부는 프로 기사라면 누가 보더라도 좀 백조혹을 선호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을 선택하면서 네. 이 부분에 다 돌파를 당했잖아요.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초에 제가 이쪽을 흑이 2칸을 두지 않고 어깨 짓는다고 설명을 드렸을 때 밀고 쭉 느는 진행이 있었죠. 그것과 비교해 보면 지금 흑이 한 발 이쪽으로 오면서 좀 두터움을 쌓은 것 이외에는 이쪽 부분은 흑이 이 선으로 계속 집을 낼 수 있었는데 여기까지 2칸이나 밀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집을 내고자 한다면 그만큼 손해라는 거죠. 그럼 지금은 이런 거대한 두터움을 바탕으로 해서 이 2점을 확실하게 공략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든 잡아내야 하는군요. 네. 근데 아까 잡기가 좀 만만치 않은 돌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의 일감으로는 그런데요. 물론 제가 앞서 그쪽 공격 가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이 부분은 확실히 두터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보다 이 부분은 완벽해졌는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넓은 부분이어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붙여서 차단을 했습니다. 네, 지금 붙여서 두어가는 것은 약간 이 귀 쪽의 뒷맛도 보는 거죠. 이쪽을 붙이고 뭐 내려서면 이렇게 3-3을 들어가서 언뜻 봐도 수가 날 것 같은 형태입니다. 물론 이제 백도 늘지 않고 뒤로 받을 확률이 높은데 그렇게 됐을 때 이 부분에서 집으로 확실하게 좀 득을 보면서 이 2점을 계속 공략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은 일단 이 2점을 어떻게 사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최우선이겠죠. 가장 보통은 일단 이곳을 한 칸 띄어서 약간 이런 부분에 이제 활용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해서 백도를 살리는 방법 일감으로 떠오릅니다. 또 하나는 백의 입장에서 참 이 자리는 밀고 싶어요. 네, 흑백 간에 서로 두고 싶은 자리예요. 아, 그곳을요. 네, 오늘 판팅이 구단은 웬만하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아래로 파고듭니다.
뭔가 중앙, 세력, 그리고 발전성 이런 미지수의 영역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강동현 구단의 오늘 바둑 스타일인데 판티에 구단은 그와는 반대로 굉장히 현실적인 수만 지금 찾고 있죠. 아주 대조적으로 판을 짜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흐름은 강동현 구단이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 마늘모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쪽 2선 붙이는 흑의 수법을 좀 방해하는 의미도 있죠. 붙이고 늘 때 이렇게 3-3을 들어가서 수를 내려갔을 때 뭐 지금도 수는 나겠습니다만 이쪽에 백돌이 있다면 수를 내주더라도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이 있어서 백 입장에서 좀 더 안정적입니다. 이제는 백돌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백 한 점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은 내려서거나 버텨가나요? 혹은 이렇게 있는 것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냐하면 있고 나서 다음에 찝어서 백돌을 연결시킴과 동시에 흙이 넘어가는 수를 없애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흙이 이제 넘어간다면 이런 식으로 받아서 다음에 들여다보고 씹고 내려서는 것까지 선수가 되어서 네. 백의 사활에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아, 역시 판티에 구단도 이어서 두어 갑니다. 그래서 강도현 구단이 뭔가 이제 버티는 느낌으로 둔다면 네. 3-3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백이 이쪽을 늘어주면 넘어가서 아까처럼 쉽게 백이 여기를 지킬 수는 없거든요. 붙이면 막아서 뭐 이런 식으로 패로 이제 버티는 그림이 있죠. 그런데 지금은 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3-3을 들어갈 때 백이 여기를 넘을지도 몰라요. 지금 여기를 넘는 것이 워낙 크긴 합니다만 백도를 안정시킨 것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고 또 이 자리를 백이 가니까요. 네. 이런 진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냥 넘네요. 그러니까 강동현 구단이 지금은 타협을 해서는 확실히 좀 나쁘다고 보고 일단 백돌 연결시켜주는 것은 최대한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제 좌변의 백도를 공격해가는 수단을 연구를 해봐야 할 텐데요. 안에서부터 파고들어야 하나요? 아니면 중앙에서부터 가야 하나요? 지금 일단은 형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흐름상 집으로 갔을 때는 물론 백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 만약 그 차이가 크지 않다면 뭐 강한 압박을 통해 잡진 못하더라도 중앙 쪽을 봉쇄하고 재차 이곳을 밀어서 아까처럼 이 부근에 집을 짓지 못하지만 이쪽에서 이쪽까지 흙집을 만드는 그러니까 좌우를 흙으로 만드는 그 진행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눈에 봐서는 저 백도를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오히려 좀 냉정한 작전을 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치중 들어가면 못 잡나요? 이곳이요. 네. 일단 제가 흙이라면 자신 없는데요. 그냥 막아서 둔다면 뭐 흙을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어려운데요. 예를 든다면 이제 이렇게 늘어서 두는 것은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들여다보고 찝고 백돌은 이곳에 있습니다. 느는 것까지 다 선수잖아요. 그럼 여길 틀어 막았을 때 이 두 점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두 점을 버리면서 한 뭐 오궁도 하나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야 하는데 여기 찌르는 단점도 있고 해서 쉽지 않죠. 그래서 흙은 치중을 갔다면 뭐 붙인다든지 해서 이제 넘어가고 잡으러 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또 그런 경우에는 연결은 됐습니다만
들여다보면 이어야죠. 찝으면 있고 백이 선수한 집입니다. 네. 백이 여기서 한 집 내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급소 자리가 아닌 것 같아 보이네요. 이미 이곳에 찝고 내려서는 것이 전부 선수라면 네. 안으로 파고들어서 근거를 없애고 이 백도를 잡으러 간다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환팅의 구단도 좌우를 그냥 받아줄 생각은 아닌 건가요? 계속해서 시간을 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열여덟 번째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자, 오늘 둘째 날 첫 경기 한국의 강동윤 구단 대 중국의 판팅이 구단이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한국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모여서 검토를 하고 있죠. 좀 최명훈 코치의 모습도 보였고요. 네. 지금 한국팀의 주장 혹은 이장으로서 대국을 기다리는 박정환 구단의 모습도 보이시죠? 방금 조치훈 구단의 모습도 보였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번에 일본 팀 선수는 아닌데요. 네. 뭐 단장으로 오거나 혹은 응원을 온 것 같고요. 이게 누구죠? 김지석 구단이 머리를 짧게 잘랐네요. 근데 김지석 구단이 헤어스타일에 이렇게 변화를 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신진서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한국 랭킹 3위죠. 보통 이렇게 헤어에 변화를 줄 때는 좀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그런데 김지석 구단 최근 좀 안 좋았었나요? 뭔가 좀 더 세계 대회에서 분발해야겠다는 그 자신을 채찍질하는 그런 좀 머리 깎는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네. 어쨌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잘 어울려요. 어떻게 해도 잘 어울리죠, 김지석 구단은. 사실 이 성적이 조금 안 좋거나 뭔가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머리를 깎는 것은 그 원조가 강동윤 구단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저도 상당히 많이 삭발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저도 한 3차례 정도는 했죠. 저는 그 박정상 구단 옛날 모습 기억되는 게 파마했을 때 네, 그때는 2005년인데요. 아무래도 그 후지집에 우승컵 들어 올렸을 때 그 사진이 가장 기억에 남아서요. 제가 파마를 했을 때가 2005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때 파마는 딱 한 번 했었고요. 이제 삭발을 한 3번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삭발을 하고 2007년에 이세돌 구단과 맥심배 이제 결승전을 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월간 바둑에 실렸던 그 저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 관전기의 제목이 네. 소림승과 마교 교주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박정상 구단인 걸 못 알아봤던 건가요? 강동윤 구단이 저보다 더 머리를 많이 잘랐던 선수이고요. 그리고 김지석 구단도 예전에 신예 기사 시절에는 성적이 좀 좋지 않았을 때 삭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당히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동안 안 했었는데 네. 삭발을 하고 나서 농심배에 임하는 김지석 구단은 한번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김지석 구단은 3차전에서 만나고 싶어요. 네, 강동윤 구단이 좀 더 활약을 해줘야죠. 자, 강동윤 구단이 좌변을 패로 공격을 해갑니다. 네, 이제는 뭐 두 선수 모두 초읽기 혹은 초읽기에 임박한 그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수순이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좌기력 한팅이 구단이 지키는 데 있어서 이 날일자가 아니라 네. 이쪽 젖히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집으로만 본다면 이 날일자가 득일 것 같은데 글쎄요, 좀 더 두터운 수를 선택했다고 해야 할까요? 뭐 하변과의 연결도 보면서 그런 식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러자 강동윤 구단이 어차피 안으로 파고 들어도 안에서 이제 베개 모양을 모두 없앨 수는 없으니까 이쪽을 붙여서 좀 더 혼전으로 만들기 위해 패를 걸어갔습니다. 네. 자, 이제 팩감을 찾아볼까요? 우하 같은 경우 아까 교환되는 수순들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그거 팩감으로 사용하면서 둬도 되나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아기 쪽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몰라서 강동윤 구단이 아끼고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약간은 악수이기 때문에 최대한 악수가 아닌 팩감부터 써가는 것이 옳은 수순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곳의 팩감은 악수는 아닙니다. 또 받지 않았을 때는 여기를 내려서서 여기를 나가는 것과
막으면 이렇게 4점을 잡는 것이 맛보기라서 백이 곤란합니다. 네. 그럼 이제 백은 이쪽을 틀어 막아야겠고요. 따내고 판팅이 구단은 눈에 보이는 팩감이 몇 개 있습니다. 이것을 들여다보고 따낸다면 여기서 강동윤 구단이 어떤 팩감을 써야 할지가 조금 애매합니다. 상변 내려서는 팩감은 손해인가요? 이수도 손해죠. 이렇게 처리가 됐을 때 당장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백이 이쪽을 밀어갔을 때는 더더욱 손해입니다. 물론 지금은 강도현 구단이 백태말 추격하는 과정에서 패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최대한 저 패를 양보하지 않고 이기는 방향으로 뭔가 계속해서 가닥을 잡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악수 팩감 없이는 저 패를 이기는 것이 좀 불가능해 보입니다. 좌하 쪽에서는 팩감을 좀 마련해 볼 수 있을까요? 조금 애매하네요. 지금 이쪽 부분에서 2번을 연타해서 이 백도를 전부 잡을 수 있는가 그 질문과 똑같다고 보여지는데 네. 2번으로 잡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는 막아야 되고요. 어차피 이런 부분으로 가봤자 지금 단수 한 방 당하고 이쪽을 붙이면 그냥 잡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틀어 막고 이 한 점을 그냥 끊어 잡았을 때 안에서의 생사를 봐야 하는데 이것도 뭐 그냥 잡는 거는 좀 불가능해 보이죠. 뭐 붙여서 패를 낸다든지. 그래도 뒷맛은 좀 나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 패를 함에 있어서 강동윤 구단의 고민은 저 패를 이겼다고 해서 백도를 완벽하게 잡았다고 볼 수가 없다는 그 고민이 있어요. 여기를 양보한다면 따낼 때 앞서 거듭 보여드렸던 이 수순을 이어간 다음에 일선을 한 집을 낸다면 백도는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어떻게 봤을 때는 이어도 뭐 치중 가서 지금 잡으러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추격을 해야 백도를 잡으러 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네. 그것은 뭐 흑의 입장에서 너무 모험이고 중앙 쪽도 많이 터져 있고 아무튼 지금의 흐름은 판팅이 구단이 우세합니다. 백은 팩감이 한 2~3개 정도는 뭐 악수가 아니면서 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편한데요. 흑의 입장이 좀 불편합니다. 여기서 저 팩감까지 예상이 되었고 다음 팩감을 악수 팩감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어느 쪽으로 상변으로 혹은 우하기로 이제 악수 팩감을 써가느냐 이것이 좀 애매합니다. 네, 지금 적백감 이후에 단점을 드러냈을 때 어차피 지금 아래쪽은 팩감을 한 번은 사용이 가능해도 어차피 단수 쳤을 때 그 다음 팩감은 없거든요. 이렇게 팩감을 쓸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럼 상변이나 우하나 악수 팩감을 쓰긴 해야 된다는 건데요. 네. 그리고 이 팩감이 아직은 좀 아쉬운 이유가 백이 이쪽에 백돌 사화를 위해서 이런 곳을 밀어갔을 때 다음 이제 젖히고 끊는 것을 봤을 때에도 이 부분이 좀 악수입니다. 여기를 흙이 안 받아서 젖히고 끊었을 때 네. 원래는 이쪽을 틀어 막으면서 백돌을 잡으러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백돌이 있다면 좀 더 완벽하게 이 흙 2점을 잡으면서 백이 살아가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흙이 좀 갑갑한데요. 그래도 사용하나요? 네, 사용하네요. 어차피 악수 팩감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악수 팩감을 쓴다면 이쪽이 가장 덜 악수다. 이것이 강동윤 구단의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네, 백도 이건 단수를 칠 것 같아요. 지금은 해소를 했을 때 이렇게 한 점을 잡는다면 안쪽에서 이제 패 정도 날 것 같은 형태인데 우선 흑의 입장에서는 이 한 점을 잡는 순간 하변 쪽에 팩감도 많이 생기고 네. 전체적으로 바둑이 갑자기 두터워집니다. 백은 이쪽에 패를 지더라도 당장 생사가 뭐 위급한 순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이곳은 단수 치고 싶은 자리네요. 네, 그리고 강동윤 구단이 한 번은 팩감을 사용했는데 다음에 여기 찝는 팩감을 쓰고 백이 재차 따냈을 때 그때 어떻게 팩감을 써야 하는지 걱정입니다. 자, 3년 전 3연승을 하고 난 이후에 강동윤 구단에게 연승이 막혔던 판팅이 구단입니다. 판팅이 선수가 좀 확실하지 않은 팩감을 사용한다면 여길 밀어가는 팩감이 서로 어렵거든요. 이 찝어가는 팩감 서로 속편하긴 한데 찝어가는 수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던 밀 때 흙이 이제 손 빼고 이쪽 부근으로 오면 젖히고 끊는 변화였는데 그때는 좀 자충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뭐 단수 치고 여길 단수 쳤을 때에도 이제는 이을 수 없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를 밀어가는 것이 굉장히 고급 수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흙이 반발을 하고 백이 여기를 끊었을 때 네. 다시 뭔가 수상전 같은 어려운 변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그림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백의 입장에서 이 수를 선택한다면 최강의 선택입니다. 아마 지금 좀 초읽게 들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안전한 수를 뒀어요. 방금 그 변화는 읽는데 시간을 꽤 들여야 하는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흐름 자체가 판팅이 구단이 좀 무세한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판팅이 구단 입장에서는 약간 모험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같이 초읽기인데 뭔가 앞날이 예측이 안 되는 그런 변화로 가기보다는 좀 더 쉬운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백이 패를 따냈을 때 그때 너무 악수 팩감을 쓸 수 없다는 것이 강동윤 구단의 고민이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패는 백이 따내고 흑이 팩감을 쓰고 다시 따냈을 때 백이 후퇴를 하더라도 안에서 잡으러 가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패를 해소하는 것은 백돌이 쉽게 살아있고요. 하변 있는 거는 팩감이 될까요? 여길요. 네. 약간 애매하긴 한데 지금의 흐름이라면 백이 받아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거의 받아주겠네요. 왜냐하면 이수와 이수의 교환도 집으로는 흑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거든요. 네. 나중에 이제 바둑이 불리할 때에는 뭐 이곳을 두고 패로 버틴다든지 혹은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이쪽은 따내는 것 자체는 뭐 집으로 그렇게 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쪽을 둘 가능성이 높은데 집으로는 조금 손해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되고 나면 하변 백도를 잡으러 가자는 팩감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강동윤 구단이 뭐 이쪽 팩감을 사용하든
하변 사용하든 혹은 상변을 사용하든 이 펜은 흙이 이길 확률이 높고요. 뭐 이쪽을 사용해서 이렇게 따내게 된다면 결국은 이제 판팅이 선수도 이 펜을 양보한 채 이제 중앙 쪽으로 두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아요. 앞서 이제 백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백이 이곳을 두고 이쪽을 늘고 이렇게 둔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네. 백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이 일감은 아니죠. 뭐 일감은 이렇게 밀어가고 딸 때 뭐 이렇게 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두고 싶은 자리입니다. 그럼 흑 입장에서도 그냥 해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패를 남겨둔 채 계속 좀 잡으러 가보고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따낼 때 이쪽을 이으면 흙은 따서 백도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뭐 이쪽 부근에서 압박을 해서 안에서 살게 만드는 그런 교환을 해야 하고요. 백이 여기를 밀어가도 흙은 여기를 따서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재차 여기를 끊어서 패를 노려보는 그런 식의 진행으로 가야 합니다. 네, 강도현 구단이 상변에 패감을 썼죠. 좌변에 아직은 약한 백도를 괴롭히는 것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저의 백으로의 일감은 이쪽 밀어가는 수입니다. 근데 이쪽을 밀어갈 때 가장 두려운 수는 여기를 끊는 수예요. 판팅이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흙은 그저 해소를 해서 뭐 쉽게 정리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여기를 늘면 이쪽 붙이는 수를 보고 네. 이쪽을 이으면 이 부분에서 활용하는 것을 보고 또 밀어가면 끊는 것을 봐야 합니다. 네, 어떻게 둘까요? 어, 글쎄요. 지금 귀요? 네, 지금 전혀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귀를 받았는데요. 이 정도면 잡으러 가도 되지 않나요, 이제? 그리고 그 수는 좀 의아합니다. 갑자기 지금 거기를 왜 두죠? 그 수는 이해가 안 되네요. 설마 버려도 이겼다라는 형세 판단이 나오진 않았겠죠? 아니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럴 거라면 애초에 버리는 쪽으로 갔어야지 이렇게까지 이 선을 말모 두고 나서 버리는 네. 쪽으로 가진 않았을 겁니다.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수가 나왔습니다. 어떤 뜻인지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될 텐데요. 그냥 단순하게 판팅 구단의 생각은 이거 같아요. 패를 양보해도 안에서 살 수만 있다면 어차피 집으로는 이겼다는 생각으로 그냥 집으로만 보면 가장 큰 자리를 뒀다는 그런 의미인데 과연 그럴지. 흐름이 안 좋았던 강도현 구단 입장에서는 뭐 이런 식의 승부는 환영이죠. 여기 붙일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속으로 백의 수법을 예측을 했을 때 여기 미는 것까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체로도 크고 이쪽 부분에 약간의 도움을 주는 이 미는 수까지는 생각을 떠올렸었는데 네. 이 수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백이 애초에 흙이 넘어간 수에 대해서 날일자로 두고도 살 수 있었는데 여기를 젖히고 단수 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를 한번 받은 겁니다. 진짜 의외네요. 의외의 수가 나오긴 했지만 그 전의 흐름에서 계속 이어서 살펴보면 이 부분에서 백이 엄청나게 집으로 이득을 보고 또 이곳에서도 일단은 두 번을 두었기 때문에 또 집으로 좀 득을 받고요. 그렇다면 네, 지금 이쪽의 사활을 어떻게 봐야 할지 좀 어려운데요.
강도현 구단이 지금 귀도 찔러볼 수 있는 건가요? 최근에는 강도현 구단의 이제 기풍이 조금씩 변하면서 강도현 구단의 장점으로 불리우진 않습니다만 원래 강도현 구단의 스타일은 분리할 때 버텨가고 흔들고 이런 거잖아요. 노림수도 강하고요. 네, 지금 이 붙인 수가 좀 그런 느낌을 주네요. 아래로 빠진다면 이제 올라서서 뭔가를 노리겠다는 건데요. 여기를 내려서면 늘 때 네. 원래는 백이 여기를 끊으면서 선수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여기는 아무 수도 안 나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흑돌이 여기에 왔다는 것은 애초에 백이 안쪽에서 살고자 했을 때 여기를 늘고 이렇게 사는 수가 사라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과 같은 상황에서 귀는 안전하지만 흑이 이쪽에 돌이 자연스럽게 옴으로써 이제는 급소를 가서 아예 잡으러 가는 공격이 가능해집니다. 네. 그리고 늘 때 그냥 여기를 잇는다면 이쪽 부분을 파고들어서 집으로 좀 득을 볼 여지를 살펴보는 거죠. 뭐 끊고 딸 때 이렇게 넘는다든지 끊을 때 늘면 아예 귀에서 이제 사는 그림까지 나중에 엿볼 수 있고요. 뭐 당장은 크게 중요한 자리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된다면 일단 집으로는 득이죠. 네. 뭐 백이 큰 자리 두겠다고 귀를 막은 건데 이렇게 만 남아 있으면 두나 마나한 거 아니었던 건가요?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뭐 그래도 일단 집으로는 큰 자리임에 분명합니다. 또 묘한 타이밍에 강도현 구단의 응수를 물어봤고요. 참 애매한 자리입니다. 아, 이번에는 귀를 변을 살아둡니까? 아예 지켜버렸습니다. 귀에 맛이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집으로는 지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판팅이 선수가 지금 당장 이 부분에서 어떻게 받아야 할지 좀 판단이 안 선 면도 있고 또 하나 판팅이 구단이 이쪽 지키는 수가 가능해진 것은 지금 어차피 이 부분을 흑이 지켜야 되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든 그쪽을 받는다면 네, 일단 넘어가서 받았는데요. 이 수와 이 수의 교환이 악수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엄청난 악수는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면 애초에 백이 여기를 지키고 흑이 한 칸 뛴 거가 비슷해요. 그런데 제가 앞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백이 이으면 중앙 쪽으로 활용하고 늘면 붙이는 걸 노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봤을 때 백이 여기를 둔다면 흑은 붙이는 걸 노려야 되는데 네. 딴에서 교환을 시킨 만큼 이쪽 이 끼우는 교환은 악수여도 이곳에서는 약간 득봤다는 것이 판팅이 구단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수수는 조금 오묘했지만 판팅이 구단이 저렇게 지킨 데에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전체적인 이 수순을 봤을 때 이 부분의 변화에서 백이 손해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정말 영리한데요. 지금 흑의 그러면 노림수단이 사라진 거잖아요. 네, 일단 뭐 이쪽 부분의 백돌은 완벽하게 살았죠. 네. 네, 집으로는 백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애초에 시작부터가 이 부분에서 큰 피해를 입고 좌변을 공격을 갔는데 결국 좌변은 살았고 흑이 얻은 집으로의 이득은 이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집으로는 강도현 구단이 좀 힘들 수밖에 없고요. 지금 강도현 구단도 그 집의 비세를 의식하기 때문에 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체로 어떤 수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그 부분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으로 엿보입니다. 흑이 여기를 늘면 그냥 끝내기가 쉬웠지만 백도 여기를 두면서 가장 안전하게 이제 살았거든요. 다음에 넘는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강도현 구단도 일단은 백돌이 잡히지 않는다고 해도 좀 더 괴롭히면서 끝내기로 득을 보기 위해 치중을 들어갔습니다.
백이 막으면 어떻게 되게 되는 건가요? 여기를 막으면 그냥 이제 안전하게 이쪽을 두고 받고 할 때 흑이 애초에 그냥 이 한 점을 이으면 백이 단수치고 이렇게 되는 자리였잖아요. 네. 그 형태보단 좀 득이라고 보는 것 같고 집으로만 본다면 흑이 이쪽 부분으로 뭔가 젖힌다든지 끝내기를 하는 것이 득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두 선수 모두 생각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 백돌과 이 백돌을 차단해야 이 아래쪽에 뭐 잡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뭔가를 공략을 할 때 끝내기로 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강정구단은 차단을 하긴 하되 최대한 득을 보면서 차단하기 위해 지금 치중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득을 보려는 거 보니 집으로 그래도 따라 붙을 수 있는 국면인가요? 글쎄요, 느낌으로는 집으로 좀 부족할 것 같긴 한데 뭐 지금 상황에서 흑의 최선은 그래도 야금야금 따라가야죠. 당장 어떤 눈에 보이는 피해를 상대에게 입힐 곳이 없으니까요. 저는 그 상변과 중앙에 터져서 좀 많이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번 계산을 해보죠. 이쪽을 이제 백이 받을 겁니다. 네. 받는 것도 약간 애매하긴 하네요. 보통은 이렇게 받거나 이제 단수 치고 네.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고요.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백집이 이곳에 대략 한 4집 정도 봐주겠습니다. 8, 20, 27, 37, 40, 한 41집 정도 나고 이 부근은 앞서 계속 살펴봤듯이 흑이 이제 끝내기로 득을 보기 위해서는 백집과 흑집이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약간 깨지기 때문에 일단 세지 않겠습니다. 여기 40집이 좀 넘게 나고요. 흑은 네. 네, 합쳐서 한 10집 정도 나고요. 10집의 이제 중앙입니다. 어쨌든 흑이 이바둑을 개가로 맞추기 위해서는 여기를 밀고 뭐 이런 식으로 붙인다든지 혹은 씌어가서 네. 이 부분을 전부 이제 흑집으로 낸다는 가정하에 판단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정도면 몇 나중에, 집이 났을까요? 네, 이쪽이 몇 집이 날지 봐야겠습니다. 뭐 붙여서 최대한 이제 집으로 만들기 위해 둔다고 보면 전부 집이 났을 때 한 33집 정도 날 것 같습니다. 33집이면 반면으로도 부족한데요. 33집이면 이제 여기까지 포함하면 이제 43집이 되겠죠. 이곳이 10집이니까요. 근데 43집 때 41집이었나요? 네. 그럼 이제 덤을 좀 내기는 어렵습니다. 최대한 여기저기 득을 보고 중앙을 틀어막는 것이 흑이 그릴 수 있는 시나리오인데 좀 평범하게 흘러가서 별 사건이 없다면 이 바둑은 판팅이 구단이 우세합니다. 평범하게 가기 전에 한 5집 정도 벌만한 자리 나온다면 그래도 미세한 승부 되거든요. 하변 쪽을 좀 괴롭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변 쪽에 거기 없을까요? 급소를 가면서 아직은 뭐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의 배경 형태를 공략을 해서 좀 득을 보고 최대한 득을 보고 나서 그 다음 이쪽을 흑이 선점하는 그 흐름밖에 안 보입니다. 자, 우한은 그냥 붙여서 정리를 합니다. 네, 가만히 붙였네요. 혹시 끊을 때 밀고 들어가면 똑같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이곳을 밀고 들어가면 백이 이쪽을 잇고 이렇게 밀었을 때 원래 붙일 때 백이 뒤로 간 것과 비교해 보면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기 때문에 중앙 자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제 느낌으로는 글쎄요. 이수보다는 하나 붙이고 나서 그때 치받는 것이 좀 득으로 보였는데요. 지금의 이 진행은 백이 한 점을 잡고 여기를 젖히고 나서 한번 또 젖힐 수가 있잖아요.
이것과 이 형태는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붙이고 치받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강도현 구단이 그 수를 못 본 것인지 아니면 보고도 이 실전 진행이 좀 더 낫다고 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붙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쪽을 실전처럼 두든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붙여서 두든 집으로는 강도현 구단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뭔가 두텀을 지금 쌓아두고 있죠. 그 두텀을 바탕으로 해서 이 하변 쪽의 백도를 좀 강력하게 공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변의 백돌에 대한 공격, 그곳이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네요. 뭐 이쪽은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자리를 두고 백도를 공격 갔을 때 이 부분의 사활을 둘러싼 공방, 마지막 승부입니다. 하변을 강도현 구단이 공략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한 가지 정도 이제 더 보인다면 먼저 이제 이것을 치받는다거나 뭐 이런 네. 식으로 가야 하는데요. 사실 득인지가 좀 의문이라서 애매합니다. 이곳을 치받았을 때는 이제 여기를 붙이는 수까지 연타로 둬야 할 것 같은데 이 진행이라면 백이 여기를 선점할 수 있거든요. 그때 과연 그냥 느는 것보다 득인지 그건 확실치는 않습니다. 혹시 단수를 안 쳐놓고 그냥 빠지면요. 이 교환 없이요. 네. 어차피 백은 여기 한 집을 내게 되고요. 지금 이런 곳이 선수라고 보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백 한 집을 파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이런 곳을 붙여갈 때도 백 흑의 모양이 완전히 무너지고 해서 네. 네, 지금 공격이 잘 들을 것 같진 않네요. 최소한 잡으러 가는 공격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강도현 구단은 이런 중반 승부처에서의 어떤 호흡이 저보다는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기대를 걸어봅니다. 네, 역시 제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으로 지금 공격을 가는데요. 강도현 구단이 지금 저곳을 꼬부렸다는 것은 네. 저 백도를 잡지 못하면 졌다는 그 마지막 승부수의 느낌이 짙습니다. 아예 잡으러 간다라는 그렇죠. 뜻인가요? 왜냐하면 지금 집으로 본다면 이런 자리를 늘어서 살려주더라도 뭐 틀어막는 것을 본다든지 혹은 찝는 것을 보는 것이 집으로 득인데 네. 지금 여기를 뒀을 때는 여차하면 백 여기까지 둘 수 있거든요. 이렇게 중앙이 터지고 나서도 못 잡는다면 그때는 필패죠. 네. 지금 강도현 구단의 마지막 승부수입니다. 제 느낌으로는 서로 최선을 다한다면 이 형태는 백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쌍방 초읽기에다가 또 강도현 구단이 모든 걸 내던지고 지금 마지막 승부수 배수의 진을 쳤기 때문에 판티니 구단도 껄끄러울 겁니다. 네, 그래도 모양은 일단 저 자리 당한 것이 좀 아픕니다. 그러니까 강도현 구단의 생각은 지금 그곳을 늘었을 때에는 백이 이런 자리를 입구자를 가서 안에서 잡기는 어려우니까 뭐 이 정도 찝는 정도로는 뭐 집으로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실전의 선택은 그냥 한방 승부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흑이 어떤 식으로 파워해서 들어가야지 백도를 추궁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이곳에 있는 흑 한 점을 포기할 수는 없죠. 늘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백이 이렇게 치받는다면 이 안에서 살지 못합니다. 흑이 이런 곳을 붙이면 백이 그냥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두고 지금 여기를 붙였을 때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이런 자리를 찝어야 되는데 이거는 좀 흑이 힘들어 보이죠. 네. 이거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강도현 구단의 마지막 승부수이긴 한데 냉정하게 봐서 백이 대랑률이 높은 싸움입니다. 아, 그래서 강동현 구단이 네.
그 자리 먼저 들어갑니다. 정말 모든 걸 내에 던졌네요. 이렇게 된다면 단수 쳐도 이곳을 나가서 백이 우측으로 단수를 치면 2패를 버티면서 이 사활에 승부를 걸겠다는 거고요. 판팅이 구단도 하나만 단수 치고 좌측으로 막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환이 되고 지금 여기를 둔다면 네. 지금 이쪽을 둬서 백이 사는 것과 치중 가면 이 축이 맛보기가 되어서 살았나요? 네, 제가 볼 때는 백이 살아 있거든요. 결국 나가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아, 그렇네요. 한 점을 재차 내주고 공격을 갈 수밖에 없네요. 백이 때려내도 두 집은 안 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강동윤 구단이 지금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에 지금 뭐 그냥 좌측을 나간 것이지 그냥 무조건 저 백을 뭐 포기했다 이런 의미로 보이진 않고요. 그렇다고 잡으러 가자니 또 잡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강동윤 구단이 어쨌든 지금 바둑이 불리하기 때문에 뭔가를 해보긴 해보는데 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보니까 두는 수법이 약간 갈팡질팡하는 듯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중앙을 알기 쉽게 갔을 때는 5집 정도도 벌면 된다고 했잖아요. 네. 하변 석점 잡으면 맞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계산을 한 것은 이곳을 두고 틀어 막았을 때 백이 이런 식으로 뒀을 때 흙의 집 모양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백이 그냥 두텁게 이쪽에서 살게 된다면 여기를 붙이고 이쪽만 붙여도 중앙 모양은 그냥 달라지죠. 그리고 이쪽 부분도 제가 계산한 것과는 좀 다르게 이쪽을 붙이고 치받지 않고 그냥 붙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처리가 되면요. 백이 여기를 나갔을 때 이 백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 한 점을 움직여 나올 수가 있군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네. 흙이 이 세 점을 잡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백도를 괴롭히면서 이 세 점을 잡을 수 있어야 네. 그래도 개가가 맞춰질 것 같아요. 중앙 부근에 좀 선수가 될 만한 자리 없을까요? 네, 그래도 이렇게 한 점을 내주고 양쪽이 빵따내만 자세를 만들어 주면서 계속 공격 가는 것은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발상인데 강도현 구단의 이 발상도 대단합니다. 일단 계속 추격하네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 백도를 쉽게 살려줘서는 흙이 좀 어렵습니다. 하변을 돌파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지금 계속 공격을 들어가야 합니다. 붙이는 자리까지요. 끊어놓고 공격 못 가나요? 지금 대략 이곳에 한 점을 따낸 집 모양과 하변의 백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합치면 백이 한 집 정도 난 것 같거든요. 선수 한 집인가요? 그냥 이 자체가 한 집입니다. 흙이 먼저 둬도 한 집이고 백이 먼저 둬도 네. 한 집. 그냥 여기까지는 한 집인 것 같고 그렇다면 흙이 이 백도를 잡기 위해선 이 한 집을 파워하면서 잡으러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여기를 틀어 막으면 하나 들여다보고 지금 여기를 찝어서 잡으러 가야 한다는 이야기로 보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과연 이쪽 부근에서 백이 계속 빠져나올 때 끝까지 잡으러 갈 수 있을지 일단 강도현 구단이 좀 불리한 싸움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잡으러 가는 게 만만치 않네요. 지금 백이 항상 이곳을 두면요. 이쪽에 백돌의 모양 손이 돌아오면 백이 이런 곳을 그냥 젖히고 이렇게 둬도 쉽게 패는 납니다만 그저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백이 이런 곳을 붙였을 때 흙이 응수가 까다롭습니다. 뒤로 받을 수는 없고요. 네. 넘어가면서 확실하게 집이 나고 한 점을 차단을 해야 하는데 맞고 이렇게 내려선다면 이쪽 부분이 한 집은 확보가 되죠.
이곳이 찝는 것이 선수라도 네. 백의 한 집은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었을 때 하변을 두어야지만 잡으러 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런 식의 형태로 보입니다. 혹은 아까처럼 백이 붙이지 않는다고 해도 이렇게만 내려서도 네, 백의 집 모양은 확실합니다. 자, 잡으러 가는 승부가 아니고서야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도현 구단의 지금 최강의 선택이라면 제가 볼 때는 하나 들여다보고 이쪽을 젖혀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리가 보기보단 좀 급소로 느껴지네요. 중앙 찝는 게 아니고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좀 더 이제 백의 근거를 파고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흙이 두는 수들은 전부 좀 뭐랄까요, 비상수단이라고 해야 할까요? 극단적인 선택이고 팬티 구단의 실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의 흐름은 분명 백이 좋습니다. 뭐 아직 흙의 두터움 남아 있으니까요. 네, 여기서 강도현 구단 이쪽을 젖혀 이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쪽 찝는 수는 여기를 내려섰을 때 지금 한 집이 확보가 된 듯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흙이 지금 도야합니다. 백이 두면 살고 흙이 두면 백 한 집 확보 이 정도로 보여지는데 그러고 나서 이쪽에서 또 다른 한 집을 내고자 한다면 그걸 끝까지 추격해서 한 집을 내주지 않는다? 이건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하변. 백의 모양도 글쎄 잘 잡힐 것 같지가 않네요. 네. 백대마의 강동윤 구단이 모든 걸 걸어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